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나온 것입니다. 50년 만기 대출, 이런 거는 20살에 대출을 받으면은 70세까지 갚아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요.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들이 점점 약발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PF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부동산이 정상화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계대출 폭탄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입주율이 전국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언론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보면서 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막아보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과연 먹힐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이 끝났죠. 그래서 2023년을 돌아보니까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10.1조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112조, 107조, 거의 100조 넘게 증가를 했는데 2023년에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했죠. 마이너스 8.8조 이게 감소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이 가계대출 거품으로 그동안 상승을 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 부동산의 거품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가계대출이 감소하니까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이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정상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2023년에 다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의 거품이 다시 조금 꼈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은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가계대출을 아무리 많이 받으라고 해도 결국에는 금리가 높아서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품이 생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45조 넘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금융권들 있거든요. 여기서 대출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갚아버린 것입니다. 이자가 그만큼 부담이 됐다, 그 말인 거죠. 아무튼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2023년에 45조 넘게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 2020년도에는 67조, 2021년도에는 69조 이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45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는 정말 많을 때는 막 10만 건이 넘었어요. 진짜 낮아도 한 5만 건, 6만 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45조나 때려 부었는데도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은 3, 4만 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부에서 막 대출을 어거지로 해줘도 거품이 약간 일어나다가 다시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정말 위험하다고 지금 신호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신용카드 연체액이 2조를 돌파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증가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대출을 이게 계속 돌려서 막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돌려막는 곳이 신용카드잖아요. 돌려막으려고 하면은 거의 이자만 돌려막을 거 아니에요. 연체액이 2조지 이게 원금이 아니거든요. 당장 급한 것만 돌려막잖아요. 폭탄이 있고 그 위에 심지가 있잖아요.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 뇌관을 건드렸을 때는 가계부채 전체가 터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가계대출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전국의 입주율도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입주율 그래프입니다. 지금 2023년 12월까지 입주율이 나와 있어요. 맨 아래 파란색이 전국이고 중간에 회색이 인천, 경기를 합친 것입니다. 맨 위에 주황색이 서울을 나타냅니다. 지금 전국 입주율은 67.3%로 떨어졌습니다. 전달 11월에 비하면은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5%나 급락을 했어요. 이제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5% 정도 떨어져서 74.3%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이 떨어져서 79.9%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입주율이 하락한다는 것,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입주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새 집으로 금방 이사를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된 주택들, 이걸 조사해 보니까 50% 가까이가 기존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서입니다.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게, 이게 한 달 전에는 43%였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전인 2달 전에는 41%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새 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8, 9%? 이 정도 늘었다는 거죠. 한 2달 사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면은 이 주택이 팔릴 때까지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새로 계약한 주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조금 손해를 보고라도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이유 굉장히 쉽죠.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거래가 되지 않냐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가격은 비싸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을 매수할 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니까 태영의 워크아웃을 정부가 받아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부를 엄청나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이렇게 됐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태영도 기업이기 때문에 만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았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진 않았을 거예요. 국민들 세금 등쳐먹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터졌는데 이거를 막고 있는 게 290만의 신용 대사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뭐 2천만 원 이하 연체 기록을 삭제해준대요. 잠깐 터지는 걸 막는 것이거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이 사람들 연체 기록을 삭제를 해주면은 다음번에는 연체를 안 할까요? 연체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연체 기록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터지는 거를 그냥 몇 달 미룬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연체하는 사람들이 사정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연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연체 기록만 쥐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들 기록 삭제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몇 달 더 버티게 해주는 그런 효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은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폭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건설사한테 돈을 뿌리는 것도 문제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는 거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돈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 서민 경제라고 하죠.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 생산 단가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결국에는 수출 경쟁력, 원가 경쟁력, 이런 게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가계대출 2023년을 종합해 보니까 10.1조 증가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거품을 주입을 했지만 어떻게 됐다? 잘 되지 않았다.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이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 심지가 타서 뇌관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12월에 급락을 했는데, 인천, 경기, 서울 여기도 굉장히 급락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존 주택이 매각되지 않아서가 절반을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태영건설 살려주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PF가 터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대사면 해주는 것들 몇 달만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질 텐데 그때 되면은 더 크게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